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세상은 다 정철 거예요. 세상은 다 정철 거예요. 정철이 쟤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정철의 라이벌이 누구였다? 그렇죠. 이산해. 지금은 영의정이에요. 이산해, 동인, 정철, 서인. 동인 이산해는 서인 정철을 날리기 위한 큰 그림을 세우고 있었어. 이 큰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면 광해군을 세자로 건의를 하는 어전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산해가 모든 이런 플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를 정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선조 임금 앞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다 모여요. 이산해, 유성룡, 정철 다 모여요.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는 세 사람이 동시에 광해군을 세자로 정하소서 전하 해야 되는데 동인인 유성룡과 동인인 이산해는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서인 정철은 전마의 아들이 왜 저러지? 아니 어제 우리 얘기하기로 했는데 광해군을 세자로 삼자고 왜 저것들 가만히 있냐? 눈치를 막 줘. 야, 먼저 얘기해. 어이구, 저 UFO다! 이산해와 유성룡은 조용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웃기는 인간들이네. 해가지고 정철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합니다. 전하! 정철, 하곤 무슨 일인가? 광해군을 세자로 전하소서 전하! 다음 왕은 광해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바꿔랑요? 여기에 선조가 갑자기 격분을 해요. 네가 정말로 임빈김씨, 내 와이프 임빈김씨와 어린 신성군을 죽이랬구나. 광해군은 네가 세자로 밀고 신성군 죽이려고 했지. 내 와이프 임빈김씨 죽이려고 했지. 그리고 아직 내가 나이가 젊은데 너 무슨 꿍꿍이야 정철나? 어하고 망하는 거 볼래? 정철은 멍미? 어리둥절? 왜? 왜 나만 그래? 이산해, 유성룡, 너희는 왜 얘기 안 해? 우리 다 같이 합의 온 거 아니야? 합의? 무슨 합의? 우린 그런 적 없는데 이것들이 뭐야 이거? 왜 나야? 그래가지고 정철, 이산해의 덫에 걸려들은 거죠. 바로 왕 불순죄에 걸려가지고 유배를 갑니다. 귀양 떠나요. 그리고 선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철과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자고 모의한 인간들 다 잡아서 고문! 불 때까지 고문해! 그래가지고 누가 모의했겠어요. 그냥 정철은 얼떨결에 그냥 얘기한 것뿐이야. 어젯밤에 이런 토론했어. 빰빰. 그러니까 모든 걸 봤을 때 이산해와 선조가 암묵적 동의를 한 거예요. 정철과 서인 날리자. 한 큐에. 그래가지고 정철과 모의한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서인들이 다 끌려와. 이번에는요. 서인들이 다 끌려와가지고 고문당합니다. 서인이 일순간에 몰락하는 순간이었어요. 요 광해군을 세자로 밀자라고 정철이 이 뻥끗하는 이 순간, 이제 복수 타임이요. 복수 타임, 리벤지 타임. 이 복수의 가장 타깃이 누구예요? 정철이잖아요. 지금 유배가 있는 정철. 제가 몇 명을 죽였어요? 비공식적으로는 1000명 이상 죽였어요. 동인들이요. 근데 여기서 갈려요. 동인들 가운데서도 정철을 죽이자라는 강경파가 있고, 죽일 필요까지는 있냐, 귀양으로 퉁치자라는 온건파로 날려요. 동인 가운데서. 자, 정철을 죽이자라는 강경파가 북쪽에 집이 있다고 해서 북인이에요. 죽일 필요까지는 있냐, 그냥 귀양으로 퉁치자, 남쪽에 살았다고 해서 남인이에요. 이렇게 또 동인이 갈라집니다. 정철 처벌을 놓고. 강경파
북인, 온건파, 남인. 야, 참네. 여기 우리가 그 국사 시간에 배웠던 당파 뭐 또 나오잖아요. 또 다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뭐 노론, 소론 나오고 아이고 그걸 또 다 외우냐. 쉽게 외울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동인이 정철 처벌을 놓고 강경파 북인, 온건파 남인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이요. 정치 타령을 하고 있을 때 재팬, 일본은 이미 대륙 침공 준비 완료됐으네. 당시 서인은 반드시 전쟁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동인은 남북 합쳐가지고, 남인 북인 합쳐가지고 전쟁 안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김성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고 쥐새끼라고 했던 동인이잖아요. 전쟁 안 일어난다. 일어나도 그냥 외구, 해적 수준일 것이다 라고 오판을 해요. 동인이. 그런데 아직까지 조선은 망할 운명은 아니었어요. 자, 여기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해요. 전라 좌수사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그 전라 좌수사가 있으면 우수사가 있죠. 경상 좌수사가 있으면 경상 우수사가 있고. 자, 설명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라도 좌측을 담당하는 것이 좌수사, 우측을 담당하는 것이 우수사냐?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전라 좌수사는 지금의 여수 밤바다, 여수 요쪽을 담당을 하네요. 전라 우수사는 목포의 누운 목포 담당이에요. 반대 아닙니까? 목포가 좌측이고 여수가 우측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 관점이고, 조선의 모든 좌우는요, 한양에서 왕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봐봐요. 한양에서, 경복궁에서 왕이 볼 때는 통영, 여수가 좌측이죠.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도 한번 펼쳐보시고 보세요. 왕이 밑으로 내려볼 때는 여수, 통영이 좌측이고 목포가 우측이죠. 그래서 왕의 기준으로 목포는 전라도의 오른쪽 수군을 담당한다고 해서 전라 우수사예요. 왕의 기준으로 여수는 좌측에 있는 수군을 담당한다고 해서 전라 좌수사예요. 좀 퀴즈. 남해 있죠. 남해랑 그 진주 요쪽. 아이, 진주 냉면 맛있지. 진주가 있고, 그다음 부산과 울산. 거기도 경상 우수사와 경상 좌수사가 있어요. 그러면 부산과 울산은 경상 우수사예요, 좌수사예요? 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경상 좌수사가 되는 거죠. 왕의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진주 남해 요쪽은 경상 우수사가 되겠죠. 자, 요렇게 4개의 수군들이 있어요. 남쪽에. 이순신 장군은, 지금 광화문의 동상서에 계신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사였어요. 그 말은 여수 밤바다 여기 담당이에요. 나중에 여수 가시면요, 그 당시 이제 수군 해군 본부 건물이 남아 있어요. 여수 가시면 진남관이라는 엄청나게 큰 목조 건물 남아 있거든요. 그게 해군 사령부. 그리고 통영. 요즘 통영 가면 굴 맛있죠. 통영. 통영 가시면 세병관이라고 또 해군 본부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요 두 건물이요, 조선에 만든 우리나라 3대 목조 건물이에요. 가장 큰 단일 목조 건물. 3대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어디냐면 경복궁 안에 있는 경회루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호수 위에 건물 하나 있거든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가 통영에 있는 세병관, 세 번째가 여수에 있는 진남관.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에요. 하여간 이순신 장군은요 스파이를 보냈어요. 일본에. 진짜 가서 보고 오라고. 보니까 전쟁 준비하고 있잖아 지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전쟁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이미 결론 내렸어요.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전라 좌수사로 있으시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판단을 해요. 당시 일본의 배들은 새끼, 욕한 거 아니에요? 새끼 분해라고 해서 밑이 뾰족한 배예요. 이게 왜 밑이 뾰족하냐면, 밑이 뾰족하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렇겠죠. 일본이요, 그 섬나라라고 해서 해적들이 무슨 뭐 우리 그 카리비안 해적 같이 해적선이 정말 튼튼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왜구들이 바다에서 안 싸운다니까요. 왜구의 목적은, 왜구는 다 육군들이에요. 배 타고 땅에 올라가서 땅에서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해군이 발달했냐? 아니, 의외로 일본이 해군이 발달이 안 됐어요. 다 육지에서 싸우는 사무라이들이어서, 칼잡이들이요. 그래서 일본 왜구들도 그렇고 일본 정규군도 그렇고 목적은 뭐냐면 바다 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육지에 도착을 하든지, 아니면 적선이 보이면은 함포를 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빨리 돌진해가지고 적선의 근처에 가서 폴짝 뛰어가지고 적선의 가판 위에 올라가서 아사! 아사! 팽팽팽팽팽팽 칼싸움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칼제비들이니까. 그래서 일본 배들은 다 새끼분해라고 해가지고 밑이 뾰족한 이런 배예요. 돌진. 쫙! 근데 이 새끼분해 단점은 뭐냐면 스탑을 못해. 브레이크가 없어.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이 안 돼요. 빨리 달리니까 자동차와 똑같죠. 시속 막 12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좌회전, 우회전 안 되잖아요. 요거를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래가지고 일본의 이 돌진선 새끼 분해를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평저 판옥선이라는 거를 디자인, 설계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게 뭐냐면 밑이 평평해요. 그냥 상자를 그냥 바다에 띄워온 거랑 똑같아요. 상자, 나무 상자를. 그리고 원거리용 대포를 설치합니다. 왜? 이 판옥선의 그 장단점은 뭐냐면, 일단 단점은 속도가 느려요. 당연하죠. 밑이 평평하니까. 평저, 밑에가 저가, 아래 저가 평평하다. 평저 판옥선이요. 직진하는 속도는 느려요. 그러나 이게 판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무 상자가 물 위에 떠 있다. 손으로 톡 치면 빙글빙글 돌죠.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디자인한 평저 판옥선은요,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빙글 360도 회전이 계속 가능해요. 여기에 원거리용 함포를 이순신 장군이 설치를 합니다. 장거리 함포. 이순신 장군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일본군은요, 100년 동안 칼싸움을 한 천하무적의 육군이었다는 거. 1대1로는 못 싸워요, 조선군이. 당시 이순신 장군은 이런 판단했거든요.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소년 병사, 애기, 일본 소년 병사 하나가 조선군 10명을 죽일 수가 있다. 조선은 지금 건국한 후에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100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 그래서 일본군이 만약에 조선군의 배 위에 갑판에 올라오면은 우린 진다. 그래서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자 해서 원거리 함포를 단 거예요. 일본 새끼분의 배에도 물론 함포가 있지만 거의 장난감 수준이었어요. 얘네들은 포 가지고 싸움 안 해요. 칼 또는 조총이었어요. 주로 칼. 이순신 장군. 야, 나 진짜 드디어 소름 끼치려고 해. 일본군이 우리 배 갑판에 아예 못 올라오게 막자.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못 올라오게 할까? 그렇다. 뚜껑 씌우자. 결론을 해요. 맞습니다. 거북선을 그때 구상을 해요. 뚜껑 씌우자. 그리고 뚜껑 위에 아예 못 올라오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있다 데스네.
바다에 떨어지게 쇠침을 박자 해요. 그리고 이걸 못 태워버리게 뚜껑 태워야지, 불로 태워버려야지 일본군들이 다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일본군의 화공을 막기 위해 가지고 아예 쇠철판으로 지붕을 만들어버리자.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북선이 이렇게 탄생했어요. 일본군이 배 안에 못 들어오게. 물론 거북선의 최초 아이디어는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 킬방원, 동생 다 죽인 태종 이방원 때도 이 거북선의 프로토타입, 이 설계가 되는데 그건 인정.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게 뭐냐면 그 거북선을요, 실제로 디자인하고 실전 배치한 거는 이순신 장군, 그리고 그 거북선 가지고 실전 훈련까지 한 거는 이순신 장군이 처음이에요. 드디어 1592년 4월 12일에 첫 거북선 완성 진수식을 합니다. 뻥, 와인병 깨고 첫 거북선이 1592년 4월 12일에 완공되는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날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예요. 조선은 아직 망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임진왜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뭐 조선과 일본만 싸운 전쟁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죠? 명나라까지 참전을 한 동아시아의 세계 대전이었어요. 중국, 일본, 한국이 다 전쟁에 참여를 했던 동아시아 세계전쟁. 미리 말씀드리지만 임진왜란은 우리가 진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진 건 일본이에요.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도망가잖아, 일본군이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거의 목숨만 유지하고 거의 도주를 했거든요. 일본이 임진왜란에 패하면서 일본은 정권이 바뀌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물론 임진왜란이 거의 막바지였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이 몰락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또 새로운 에도 막부 세력이 등장을 하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여간 이거 기억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라고.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을 합니다. 바로 그 전날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완성해서 뻥 띄웠다고 말씀드렸죠. 고니시 유키나가, 기독교 신자, 합리적인 인물, 어떻게 해서든지 임진왜란을 막으려고 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뭔 소리 됐어, 지금 침공하라 됐어 해서 이거 안 되는 전쟁인데 하면서 반신반의로 배 타고 온 고니시 유키나가 18,000명의 선봉대가 드디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부산에 있던 백성들은 대마도와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무역선인 줄 알았어요. 저 봐라, 저 먹고 저거 뭐 먹고 저 대마도 갔다 오는 배 아이가 맞나? 근데 와 이리 많노? 천지백가리네. 천지백가리는 부산 사투리로 엄청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제 부산진성의 정발장군이라는 사람은요, 이 부산진에도 외인들, 일본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임진왜란 발발 전에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걸 봤어요. 미리 본국에서 연락을 한 거야. 전쟁 난다 됐어. 그러니까 미리 고향으로 돌아오는 티켓 지금 확보하라 됐어. 그래가지고 소데스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부산에 있던 일본인들이 슬슬 사라지는 거 보고 좀 먹고 뭔가 이상한데, 자들 진짜 무슨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이가? 이제 한양 조정에서는 전쟁 안 일어난다고 하지만 느낌 이상해. 우리 훈련하자. 그래서 부산진의 정발장군은요, 위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수군 훈련을 했어요. 특히 영도 앞바다에서, 지금 부산 영도요. 영도 앞바다에서. 그날도 영도 앞바다에서 해상 훈련을 하고 있던 정발장군, 멀리서 바다에서 수상한 배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갑니다. 야, 저쪽에 수상한 배들 오는데 저쪽 한번 가보자. 다가가니까 일본군 측에서 조총을 쏜 거예요. 정발장군 측에. 탕탕탕탕! 그 순간 이거 왜구들이다.
다시 왜적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부산진성으로 돌아와가지고 전투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은 무려 그 수가 6배가 넘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게 임진왜란 첫 번째, 제일 첫 전투거든요. 부산진성 전투라고 해가지고 4시간 동안 버티다가 결국에는 4시간 만에 성이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100% 진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일본군 측 자료를 보면은 부산진성을 장악을 했던 일본군들이 굉장히 좌절했대요. 당황하고. 왜? 딱 봐도 알죠. 저 코딱지만한 성 됐네. 저거는 뭐 한 큐에 한 번 30분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나? 4시간 걸린 거잖아요. 쉽게 상륙하고 쉽게 정복할 줄 알았던 부산진성. 백성들이 끝까지 낫을 들고 싸우고 기왓장까지 다 깨가지고 던지는 거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본군들이. 왜? 자, 여기서 일본 전투 문화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본 전국시대, 그러니까 지금 100년 동안 일본에서 치고받고 싸웠던 성주들끼리 전국시대의 일본은요, 영주들끼리 A란 영주, B란 영주끼리 싸우는 거를, 벌판에서 싸우는 것을 농민들은 벤또, 도시락이죠. 벤또 사들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구경만 했어. 왜? 일본은 모든 직업이 나눠지고 세습돼요. 전쟁과 전투는 사무라이들만 하는 거예요. 농민들은 칼 못 잡아요. 칼 못 잡아. 농민들은 농사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일본에 놀러 갔는데 요즘 많이 가시죠? 저 봐라. 저 소바집은 5대째 소바를 하고 있대요. 우리 이런 거 배워야 돼. 우리는 왜 이렇게 노포, 오래된 가게가 없어? 할아버지도 소바 말고, 아버지도 소바 말고, 아들도 지금 소바 말고 있잖아. 저거 배워야 돼. 배울 게 아니에요. 대대로 소바 만드는 집은 소바만 만들어 써야 됐어요. 그게, 그래요.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 사무라이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싫어도 사무라이 해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 농민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데 농민들도 낫들고 덤비고, 조선에서는 여인네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왓장 깨서 죽을 때까지 던지고, 이거 보고 엄청 놀랐대요. 일본군이. 하여간 치열하게 싸우다가 부산진성에 있는 병사들과 백성들은 모조리 학살당합니다. 3,000명이 학살을 당해요. 지금도 여러분 부산에 내려갔었을 때, 관광 가셨을 때 바로 부산역에서 내리셔가지고 해운대나 광안리로 가지 마시고 부산역 바로, 자 봅시다. 부산역 플랫폼 나오고 오른쪽, 해운대 가는 방향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시면은 정발장군의 동상이 지금도 서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걸어가셔가지고 정발장군 동상에서 인사 한번 하시고 거기서 택시 타고 가세요. 자,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 부산진성을 함락을 하고 이제 어디로 옮기냐? 동래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래성은 송상현이라는 분이 지키고 있었어요. 동래성 앞에 도착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얘기해요. 여봐! 동래성을 지키는 장군이요, 조선장군. 우리 무모한 전투는 하지 말자. 나 고니시 유키나가는 지금 협상을 위해서 한양으로 빨리 가야 한다. 그러니까 무모한 전투하지 말고 싸우고 싶으면 싸워줄 텐데 싸우기 싫으면 그냥 문 열고 길을 비켜달라. 라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송상현 장군에게 얘기를 해요. 필담이에요, 필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랬더니 송상현 장군은 뭐라고 또 대답을 했냐면, 싸우다 죽는 거는 쉽다. 그런데 길을 열어주는 것은 더 힘들다.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 이 동래성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